네, 화제가 되고 있는 이슈 인물과 논란에 대해서 전문가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고은희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박유천 씨 조금 전에 경찰에 출석했는데 처음으로 피소당한 지 20일 만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번 사건의 쟁점은 일단은 성폭행이 성립을 하느냐, 그 과정에서 강제성이 있느냐라는 건데요. 박유천 씨 같은 경우에는 원래 오전 10시에 출석을 하기로 했었는데 네. 사실 얼마 전에 금태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것을 인식해가지고 6시 반으로 일단은 출석을 연기한 것이 아닌가 싶고요. 그다음에 첫 번째 고소 여성의 속옷이나 이런 데서 DNA를 검출을 이제 해서 네. 박유천 씨 구강세포 같은 것을 채취를 해서 이것을 좀 비교를 해보는 작업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출석한 박유천 씨 현장에서 어떤 얘기했는지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이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서 정말 죄송하고요. 그 경찰 조사 성실히 받고 잘 나오겠습니다. 다른 분들도 맞고소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팬들에게 하실 말씀 없으세요? 네. 목소리가 조금 떨렸던 것 같은데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라고 말을 했죠. 아무래도 자신의 운명이 걸린 그런 자리이다 보니까 좀 만반의 준비를 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마 굉장히 긴장을 했을 것으로 보이고 네. 요즘에는 이제 변호사들이 단순히 법률 상담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언론을 대응할 때 위기 관리까지도 조언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아마 검은색 의상을 입도록 하고 일정한 말에 사과만 하도록 아마 처음부터 조언을 받고 나온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들고요. 예. 아마 두 변호사님이 선임이 됐다고 하는데 일단은 JYJ가 SM과 분쟁이 있었잖아요. 네. 그때 변호를 담당하셨던 분, 그리고 또 한 분 같은 경우는 또 저랑 연수원 동기이기도 한데 경찰 대학 출신들이 사법연수원에 의외로 있거든요. 왜 그런 거죠? 일단은 경찰대를 다니면서 형사나 이런 일을 하면서 또 법률 공부를 많이 하게 되니까 그럼 이렇게 돼서 검사도 되고 변호 일을 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꼭 한 기수에 몇 분씩 꼭 계십니다. 그래서 저도 얼굴을 아는데 이분이 이제 경찰 쪽 사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방어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제 조사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합의에 의한 성관계냐 아니면 강제성이 있었던 성폭행이냐 이 부분이 쟁점이 될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해당 여성 4명의 공통적인 진술 중에 하나가 박유천 씨가 문고리를 잡아서 못 나가게 막았다라는 얘기거든요. 네. 사실 그 내용 자체로도 감금죄인가 성립도 가능한데요. 그 감금에 해당하는 강제성이 성폭력의 강제성으로도 볼 수가 있느냐. 이것이 하나의 쟁점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이 해당 여성들이 너무 취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상태 자체가 이제 좀 반항하기가 어려운 상태니까 준강간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아마 두 가지 정도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면 이 강제성 기준을 어떻게 판단하느냐 진술에 의존을 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성범죄 같은 경우는 사실 대부분 2명만 있기 때문에 목격자가 있기 어렵고 그래서 법원 같은 경우는 일관된 태도가 피해자는 무고할 이유가 없다라고 해서 피해자 진술이 일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굉장히 높은 가치를 두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전과 강제성에 대한 기준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해당 여성이 중간에라도 거절을 명백하게 했다. 그랬는데 계속 했다라고 하면 강제성을 인정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 조사 같은 경우는 또 피해자가 4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아마 굉장히 고강도로 오랜 시간 조사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근데 지금 박유천 씨가 아무래도 그 공갈과 협박 혐의를 또 맞고소하지 않았습니까? 이번 이 수사도 같이 진행이 되는 건가요? 일단은 아마 기일을 따로 잡을 텐데요. 보통 네. 고소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고소인 보충 조사라고 해가지고 고소인 진술을 먼저 받고 그거는 이제 다른 사건의 피해 사건과 같이 하지는 않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무고라던가 공갈이라는 것 자체가 성폭력에 대해서 나는 혐의가 없음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아마 경찰 측에서는 우선 오늘 성폭력에 대해서 강제성이 있었느냐 혹시 아니면 성매매냐 이런 부분을 먼저 파악을 한 다음에 어느 정도 기준을 가지고 무고와 공갈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사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근데 보통 이렇게 성폭행 이런 그 사건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를 좀 보호하게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피해자 같은 경우는 저도 성폭력 피해 사건이 대부분 여성이다 보니까 그 사건을 많이 했었는데요. 네. 대부분 이제 조사를 할 때 뭐 합의를 하자라면서 압박하거나 협박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서 원스톱 서비스 이런 식으로 해서 조사를 받는 경우도 있고요. 중간에서 그 과정에서 혹시라도 협박이 있다면 그 부분 또한 추가로 조사를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근데 제가 궁금한 게 박유천 씨도 이제 맞고소한 상태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성들에 대해서 그 조사가 이루어져야 될 텐데 그렇게 되면 뭐 대면 조사가 이루어지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하네요. 네, 제 경험으로 말씀드리면 가급적 대질 조사는 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해당 여성 같은 경우에는 나를 뭔가 강간했거나 강제 추행하는 사람과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정신적 고통을 받거든요. 네. 그런 과정에서 대질을 할 경우에 여성에게는 성적 수치심이 또 별도로 생길 수가 있고요. 그래서 대부분 그 여성 같은 경우는 본인이 원하면 이제 여성 수사관으로 해줄 수도 있고 또 그 과정을 녹화를 하기도 합니다. 네. 지금 이제 보도에 따르면 그러니까 지금 뭐 4명이 일단 고소를 한 거긴 하지만요. 5번째 피해 여성이 등장했다 이런 보도가 나오지 그렇습니다. 않았습니까? 5번째 피해 여성도 이제 뭔가 유흥업소에서 음악 같은 거를 굉장히 크게 틀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뭔가 내 옷 안쪽으로 상의 쪽에 뭐 손을 넣었다. 근데 아직 고소는 하지 않았지만 언론 보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이 얘기가 나올 때 박유천 씨의 이 첫 번째 피해자가 전부는 아닐 것이다.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이 됐는데 5번째 여성이 또 고소를 할 수도 있고 그 이외로 뭐 예를 들면은 뭐 타이거 우즈처럼 추가로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네. 이렇게 되니까 뭐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데 만약에 이렇게 줄고소가 이어진다 그러면 박유천 씨에게는 좀 불리한 상황인 건가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피해자가 성범죄 같은 경우에 우리가 뭐 성추행 사건 교사가 누구를 추행했다면 피해자가 한 명이 아니라 알고 보니까는 줄줄이 계속 나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다음에 박유천 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만약에 인정이 된다고 할 때 행동이 다 비슷하잖아요. 화장실에서 그랬고 유흥업소에서 그랬다. 그렇게 되면 뭔가 상습성이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있어서 만약 혐의가 인정된다면 무겁게 처벌을 받을 가능성도 좀 낮지는 않습니다. 네. 전담팀까지 꾸렸습니다. 또 그리고 뭐 4명의 여성이나 이제 연루가 됐기 때문에 그 조사할 양이 방대하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심야까지 좀 이어질 것 같아요.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아마 경찰이 오늘 오전 10시로 잡았던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박유천 씨가 아무래도 근태 논란 같은 게 있었기 때문에 네. 업무를 마치고 6시 반부터 시작을 했다면 굉장히 밤 늦은 시간까지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조사가 시작이 됐으니까 저희가 향후에 좀 들어오는 내용이 있으면 바로바로 좀 신속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또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또 다른 연예인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습니다. 네, 오늘 뭐 이준호 씨 얘기 좀 그렇습니다. 해주시죠. 5, 6월에 어떻게 보면 연예계 괴담이라고 할 정도로 큰 사건이 굉장히 많이 터졌고요. 이준호 씨 같은 경우에는 사실 사기죄로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굉장히 불미스러운 일에 말리게 된 것입니다. 네. 어떤 내용이냐면은요. 해당 뭐 클럽 같은 데서 이태원 소재의 한 여성의 뭐 해당 뭐 상체의 어떤 부위를 만졌다 혹은 뭐 뒤에서 하체를 밀착시켰다. 문제는 본인을 이렇게 내보내는 과정에서 그 클럽의 주인을 폭행까지 했다라는 혐의를 받고 있고요. 하나 안타까운 거는 이준호 씨 같은 경우는 이미 2002년에도 강제추행으로 한번 입건이 된 적이 있고 그때는 네. 합의를 통해서 이제 가볍게 기소유예가 됐지만 이번에는 그 전력까지도 고려되어서 만약 인정이 된다면 무겁게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참 추문으로 연예계 시끄러운데요. 근데 미술계도 요즘 술렁이고 있습니다. 이우환 화백의 위작 논란이 지금 또 시끄러운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우선 좀 정리를 해주실까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 얘기는 아시다시피 4년 전부터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우환 화백 같은 경우에는 점으로부터 뭐 선으로부터 해서 유명한 작품이 굉장히 많고요. 네. 작년 뭐 그림 이런 경매 같은 경우에도 국제적으로 굉장히 뭐 20억 이상의 선으로부터 같은 경우에는 20억 이상을 호가하는 굉장히 고급 그림에 속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 경매 가액이 높은데요. 근데 문제는 작년 겨울부터 이제 이 사람의 경매가 더 이상 이 화백에 진행이 되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위작 소문이 있었던 것이고요. 그다음에 얼마 전에 이제 경찰에서 국과수에 그 그림을 맡겼고 쉽게 말하면 물감의 성분 같은 것이 다르다는 이유로 13점 정도를 위작으로 판단을 했고 네. 이우환 화백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모두가 본인의 그림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런데도 경찰은 위작으로 판단을 하고 수사를 진행하겠다 이런 입장인 거잖아요. 어떤 근거 때문인가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화백에 70년대부터 뭐 그림을 그렸다고 하면 본인이 쓰는 물감도 특성이 있을 것이고 캔버스도 여러 가지 특징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물감을 보니까는 그 위조범들이 얘기했던 뭐 온갖 대리석과 유리를 갈아서 물감에 넣어가지고 반짝반짝이게 했다고 하는데 그 성분이 국가수 조사를 통해서 밝혀진 겁니다. 그래서 물감 성분이 이우환 화백의 물감과도 다르고요. 심지어는 아까 말한 이제 유통책에 뭔가 통장이 현금으로 이제 돈이 입금되어서 그 돈이 위조범에게도
경우에도 이제 입금이 된 현황이 있고 또 위조범이 재판에서나 이런 데서 자백을 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어서 이 논란이 굉장히 큰 상태입니다. 네. 그런데 이화백 같은 경우에는 내가 그린 작품, 내가 그린 거고 또 내가 화가인데 왜 나를 배제하느냐 이렇게 또 반발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화가의 입장이 예를 들면은 청경자 화백 같은 경우에도 내가 내 자식을 몰라보는 경우가 있느냐라는 얘기를 한번 하셨었거든요. 네. 그리고 또 미술 같은 경우에는 예술계이기 때문에 자율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내가 전혀 배제가 되고 뭔가 경찰이 이것을 내 그림인데 아니라고 판단을 해. 그래서 아마 굉장히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근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이완 화백 같은 경우에는 경찰에서 13개 중에 4개 같은 경우에는 위작으로 결론 짓자라고 말씀까지 하셨기 때문에 지금 논란이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사건을 해석하는 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경찰의 수사가 잘못됐을 경우도 있고 또 만약에 위작이라고 한데 이화백이 쉽게 인정하기는 어려울 거다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일단 국가수 조사 같은 경우에는 뭐 캔버스에 못 같은 것만 하나 보더라도 위조범 얘기처럼 그걸 오래된 것처럼 하기 위해 소금물에 담궈서 썼다라는 얘기거든요. 그 자료와 아까 전에 뭐 물감 자료라던가 여러 가지를 보니까 위조범 얘기랑 맞다는 것이 경찰 주장이고요. 이완화백 같은 경우는 내가 70년대부터 그림을 그렸는데 내 그림을 몰라보겠느냐라는 얘기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완화백 같은 경우에는 그림이 굉장히 고가에 경매되는 분이신데 네. 작년부터 이제 경매에 이 그림이 더 이상 팔리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위작 논란이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가치 저하도 우려가 되고 또 만약에 이게 위작이라고 인정이 될 경우에 내 그림을 저렇게 똑같이 그려낼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부분 때문에 좀 작가의 명성에 좀 침해가 있지 않나 해서 그렇게 논란이 있습니다. 네, 향후 좀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연예계 또 미술계 논란까지 고은희 변호사와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